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운 책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김초엽 작가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허블입니다. 제가 이 책을 지난 연말 북태그 영상에서 이제 2019년이 다 가기 전에 꼭 읽고 싶은 책 3권 중에 하나로 뽑았던 것 같아요. 근데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김초엽 작가님은 대학 때 화학을, 대학원에서는 생화학을 전공하신 과학도이세요. 그리고 2017년에 관내분실이라는 작품으로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부문 대상을, 그리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작품으로 가작을 동시에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런 김초엽 작가님의 첫 소설집이고 말씀드린 수상작을 포함해서 총 7편의 단편이 실려 있습니다. 각 단편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라는 단편은 아무런 차별도 혐오도 없는 완벽해 보이는 어떤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곳에는 시초지라는 곳으로 순례 여정을 떠나는 성인식이 있는데 순례자들 중에 일부가 돌아오지 않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에 데이지는 의문을 품고 자신이 직접 시초지로 가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스펙트럼은 우주 탐사를 갔다가 조난을 당했던 희진이 외계 생명체와 만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희진은 무려 40년이 지나서야 지구로 돌아오는데 자신이 외계 생명체를 최초로 만났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허언증 환자로 몰리기는 하지만 유일하게 손녀인 나에게만큼은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공생가설은 자신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행성의 풍경을 아름답게 그려내는 류드밀라 마르코프라는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본대로 그려낸 것뿐이라는 그녀의 그림은 사람들에게 정체 모를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큰 사랑을 받는데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서울에 위치한 한 뇌과학 연구소에까지 닿습니다. 아기의 생각을 추측하는 연구를 하던 중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맞닥뜨리고 연구원들은 이것이 르드밀라의 그림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작품은 슬램포니아라는 이름의 아주 먼 행성에 가기 위해서 우주정류장에서 오랜 세월 우주선을 기다리는 안나라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이 우주 정류장을 완전히 폐쇄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습하기 위해서 찾아온 한 직원은 노인인 안나에게 이제는 슬램포니아에 갈 수 없다. 여기는 우주선이 찾아오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녀에게 돌아가기를 설득하지만 안나는 차분히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물성은 어느 날 감정의 물성이라는 제품을 알게 된 정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감정의 물성은 감정 자체를 조형화한 제품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울체라는 이름의 작은 제품을 만지고 있으면 실제로 우울감을 느낀다든지 하는 거죠. 정아는 행복이나 침착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의 제품뿐만 아니라 우울, 분노, 공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제품 또한 잘 팔린다라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던 와중에 자신의 여자친구인 보현 역시 우울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관내분실은 죽은 사람의 데이터를 마인드라는 것에 이식하고 그 마인드를 저장해두는 도서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마인드와 접속을 하면 죽은 사람과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소설은 죽은 엄마의 마인드와 접속하려던 지민이 엄마의 마인드가 도서관 내에서 분실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는 적지 않은 나이에 비혼모 동양인 여성이기 때문에 우주비행사로서는 결코 적합하지 않다라는 편견을 깨고 우주비행사에 선발되었던 재경과 그녀를 롤모델로 삼고 역시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 가윤의 이야기입니다. 이모인 재경을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겼던 가윤은 사실 재경이 발사 전날 대기 지역을 이탈했고 우주로 가는 캡슐 안에는 타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데요. 가윤은 우주비행사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재경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계속 고민합니다. 여기까지가 각 단편의 대략적인 줄거리였는데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죠. 사실 저는 SF 소설을 그렇게 많이 읽는 마니아는 아니기 때문에 SF 소설에 대한 약간의 진입장벽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약간 내가 과연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살짝은 있는데 이 책은 다행히 그런 부담을 내려놓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초엽 작가님은 화학과 생화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이 책 안에는 이야기의 소재가 되는 과학 원리나 기술에 대한 설명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자료조사만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디테일을 그려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고 작가님 본인의 전공 지식을 이야기 안에 잘 녹여냈다는 생각, 그래서 구체성이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것은 이런 과학적인 내용이 어렵지 않게 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드한 느낌이 아니라 이 표지의 파스텔 컬러, 그리고 이런 약간의 아련한 분위기? 그런 것들이 잘 살아있는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책이에요. 무엇보다도 인간과 이 세상을 향한 작가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SF 소설이나 영화를 잘 찾지 않았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과학기술이 불러올 인류의 종말, 우주전쟁, 비관적인 암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같은 것들에 약간의 피로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SF 영화들이 대부분 그랬거든요. 맨날 싸워. 외계인이든 로봇이든 혹은 같은 인간이든 맨날 싸우고 과학기술은 언제나 인류에게 해를 불러와. 그래서 SF를 잘 찾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좀 다릅니다. 이 책 안에서도 물론 차별이 존재하는 세상을 그리고 또 타인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작가님이 바라보고 계신 쪽이 어떤 희망이 없는 좌절, 혹은 인류의 종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간 역사 속에서 가려지고 소외됐던 존재들을 이야기의 주체로 불러오고 그들의 인생에 숨을 불어넣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때 과학기술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주로 도움을 주는 쪽으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참 마음이 찡하기도 했고 따뜻함을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펙트럼이랑 공생가설이라는 소설을 가장 재미있게, 오히려 수상작보다도 더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제가 그간 접해온 SF 소설이나 SF 영화는 말씀드렸다시피 인류와 인류가 아닌 존재 간의 갈등, 이런 거를 많이 다루었어요. 외계인도 대부분은 위협적인 존재, 우리가 싸워야 할 적, 이런 것들로 주로 그려지고, 그런데 스펙트럼과 공생가설이라는 소설에서는 외계 생명체가 우리와 같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인간을 뛰어넘는 범생명체적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누가 인간이고 누가 외계 생명체인지 그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어요. 우리와 다르게 생긴 존재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런 태도? 그런 게 느껴져서 왜 가끔 책 읽을 때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 작가님이라면 내가 마음을 놓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런 느낌?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 비슷한 감상을 여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 여기 뒤에 보시면 정세랑 작가님의 추천사가 있는데 여기서도 정세랑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을 다 맡기며 좋아할 수 있는 새로운 작가를 만나서 벅차다. 정세랑 작가님도 저에게는 그런 작가님이신데 그런 정세랑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사실 저에게는 거의 환상과 다름없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현재 저의 일상에서는 절대 겪을 수 없는 일이고 어디선가 지금도 연구가 되고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이기도 하고 또 제가 가진 짧은 과학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물론 그것들이 과학의 어떤 원리와 이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21세기의 저로서는 아마도 이 책에 나오는 기술들도 그럴 거예요. 현재로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것들일 텐데 그럼에도 분명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기술들이 실제로 사용될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SF 소설을 읽고 나서 환멸과 심각성이 아닌 이런 기대를 갖게 된 건 정말 드문 일인데 이 책이 저에게 그런 기대감을 선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김초엽 작가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책의 리뷰를 해봤는데요. 작가님의 첫 소설집이잖아요. 그리고 2017년에 등단을 하셨으니까 젊은 작가 중에서도 젊은 작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의 작품 활동이 더더욱 기대가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첫 소설집에서 벌써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셨다면 앞으로는 또 어떤 세계를 보여주실지 그리고 어떤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실지 너무나 궁금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분이 93년생이시거든요. 93년생에 2017년에 등단을 하셨으니까 제가 95년생이고 지금이 201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제 나이 때 등단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런 솔직한 마음도 좀 있어야 네, 그래요. 어쨌든 이거는 저의 아주 사적인 마음이었고요. 여러분들께도 이 책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SF 좋아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SF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 책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가슴 따뜻하게 읽으실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